롯데 담당인 자 우리 박상경 차장을 오늘 잠깐 모셨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19이 전국에서는 혼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런데 좀 거리를 조금 두고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9일 창원에서 있었던 롯데자이언츠, NC 다이노스 그죠? 네, 비디오 네. 판독 논란 기사도 썼습니다. 어제 거기 있었어요. 네, 자 비디오 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시스템적으로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체크를 해봤고 또 55독이 나왔을 때 심판위원회 처분, 징계 뭐 이 이야기들 그리고 최근 중위권 싸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롯데 이야기, 구치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판독이 논란인데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요. 거의 한 달 새에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하는데 오늘은 총 결산으로. 자, 9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이제 그 롯데 NC 창원 경기에서 벌어진 상황인데요. 이제 그 상황은 9회 말에 4대1로 이제 롯데가 리드를 하고 있었고 이제 마무리 투수 김원중 선수가 나왔는데 상황이 그때 이제 무사 2루에 이제 주자가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 박민우 선수가 이제 우선상으로 이제 안타를 치는 과정에서 이제 주자는 이미 홈으로 들어와서 이제 점수가 난 상황이었는데 이제 박민우 선수가 2루까지 노렸단 말이에요. 이제 박민우 선수랑 슬라이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태그가 이루어졌고요. 이제 그 상황에서는 이제 어제 2루심이 이제 전일수 심판이셨는데 세이프로 선언을 했어요. 이제 롯데 벤치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어쨌든 아웃 카운트 하나를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비디오 판독을 불렀는데 세이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원심 유지가 됐는데 곧바로 이제 홈런 감독이 이제 걸음 엄청 빨리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나오는 빨리. 순간 바로 퇴장이잖아. 나오는 순간 퇴장했는지 알고 나오는 하는 거죠. 거지. 알고 나오는 열받은 거지 네. 뭐. 화가 나셨는데 이제 바로 따지시고 이제 바로 심판들은 당연히 이제 퇴장콜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세이프 되는 그 리플레이 상황을 좀 보면은 박민우 선수가 이제 오른발을 이제 내밀면서 왼발을 접으면서 이렇게 슬라이딩을 했거든요. 이제 다리를 먼저 뻗으면서 했는데 베이스를 이렇게 좀 지나쳐가는 상황이 이렇게 좀 보였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마차도 선수는 옆구리에다가 그 글러브를 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지만은 또 자세히 보시면은 그 왼발 접힌 왼발 부분 끝 부분이 또 2루 베이스 모서리에 이렇게 살짝 걸치는 것처럼 예. 처럼 보였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이제 흙이 밀리니까 흙이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이게 끝 부분이 닿는지 안 닿는지는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또 이게 세이프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이날 TV 중계를 지켜본 팬들이 오독 가능성을 이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채널에도 어제 경기 벌어지는 상황에서 벌써 많은 분들이 댓글로 화난다, 다뤄달라. 자, 글을 막 올려주는데 리플레이 상을 좀 자세히 봤습니다. 자세히 봤고 저도 이 부분을 봤는데 이제 오버런 되는 상황에서 이 논점은 그건 거죠. 먼저 들어온 건 맞아요. 자, 그건 먼저 온 건 맞습니다. 오른발이 지나쳐서 오버런이 됐고 떠 있는 상황에서 왼발이 과연 접힌 왼발이 베이스를 닿느냐 안 닿느냐 이 부분인데 제가 자세히 봤어요. 여러 영상을 KBO 홈페이지에 보면요. 비디오 판독 영상을 올립니다. 네, 이거 자 중계 화면뿐만 아니라 TV 중계 카메라 담긴 것 플러스 KBO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영상도 올립니다. 제가 봤어요. 봤더니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서리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1루, 2루, 3루 그렇죠. 그리고 네. 홈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게 1루도 마찬가지고 베이스가 2루 베이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1루에서 이렇게 오는 거죠. 마른 목골입니다. 그렇죠. 정사각형이 약간 여기 돌려놓은 골인데 근데 박민우 선수의 왼발이 사실 이제 마차도 선수가 수비를 하려고 발을 대고 있는데 이 마차도 선수의 발에 걸립니다. 발에 걸려서 박민우 선수의 왼발이 꺾여요. 꺾인 상태에서 무릎만 나오고 발은 전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박민우 선수의 왼발은 베이스에 닿기 전에 마차도 선수의 사실은 발에 닿았고 여러 각도로 살펴보니까 이것이 맞아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많은 팬들이 야 이씨 이거 아웃이잖아. 이거 어떻게 세이브야 이 사람들아 하고 그렇게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된 건데 이제 KBO 쪽에서는 뭐 어제 그죠? 네, 그 어제 이제 영상을 보고 이제 KBO 쪽에다가 이제 문의를 해본 결과 비디오 판독 영상을 봤으나 이제 원심은 뒤집을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이 말은 결국에 이제 3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3분 내에 원심을 뒤집을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하면 원심 유지 판정이 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어제 이제 KBO 설명도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겁니다. 참 뭐 근데 요거는 굉장히
그냥 편하게 아주 그 행정적으로 행정적으로 나오는 코멘트인 것이죠. 근데 보통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뭐 찾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렇죠. 원심 유지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오버런 규정을 잠시 보면요. 오버런은 홈을 제외한 누상에서 다 규정이 있습니다. 1루는 타자 주자의 전력 질주를 인정을 하죠. 그래서 전선적으로 지나쳐도 되고 대신에 2루로 진루를 하는 의향을 표하면 가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 다음부터 인플레이 상황이 이어지니까 태그하면 아웃이죠. 그렇죠. 자, 아시듯이 2루, 3루에 오버런이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스피드 조절을 하라는 거예요. 마구 베스트 스피드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자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마구 가게 되면 지나가면 태그하면 아웃이니까 수비수가 이거 알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글러브 태그를 끝까지 가져갑니다. 자, 이번 비디오 판독 역시 이게 뭐 딱 보니까 박민수 선수의 오른발이 베이스에 먼저 닿은 거 다 보였잖아요. 이거 하려면 30초도 하면 되는데 결국은 3분을 쓴 거는 오버런을 그렇죠. 봤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과연 오버런이 됐느냐, 두 다리가 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태그가 계속 이루어졌느냐 아니냐 이걸 봤는데 그렇습니다. 뭐 이건 뭐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실수는 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5도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판단을 했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판단을 했고 자 지금 비디오 판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정리한 부분을 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올해부터 비디오 판독을 위해서 각 구장에 3개 카메라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픽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쫙. KBO 자체 카메라가 이제 고정식이 됐죠. 모두 6개가 됐는데 1루에 2개, 2루에 2개, 그리고 3루 하나, 홈 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향을. 자, 방송사 중계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성능이 훨씬 좋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죠? 네. 또 이렇게 또 사람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각도도 조절하면서 줌도 하고 일부 방송사는 뭐 돋보기 기능까지 첨가가 됩니다. 심판에 가려지거나 또 선수에 가려지거나 수비수나 주자에 가려지거나 또는 흙이 심하게 튀지 않으면 사각도 거의 없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됐습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그 홈 플레이트 들어오면 이렇게 돌려서 빙글 돌려서 이렇게 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로 여러 대의 카메라로 그 뭐 우리 매트릭스 옛날에 하듯이 그 카메라를 이렇게 뒤에 심어 놓은 카메라였죠. 그 돈이 많이 들어요. 네. 사실은 돈이 그렇죠. 많이 듭니다. 앞선 부분에서 제가 TV 중계에서 투수존, 피칭존이 사라진 그 이유로 하면서 지금 저 KBS N스포츠는 하고 있죠. 피칭존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일부 방송사 같은 경우는 느린 화면 보여줄 때는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죠. 합니다만 네. 이걸 운용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러더만요. 심판들도 어필도 많이 했고 사실 또 비용적인 측면도 굉장히 좀 돈도 많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비디오 판독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센터장 1명, 그렇죠. 자 현역 심판 2명, 그리고 엔지니어 4명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8월 23일 우리 이제 방송도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뭐 기아 윌리엄스 감독이 고쳐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3분 다 써놓고. 그렇죠. 예. 야, 이 3분 다 썼는데 판정 번복 뭐야 이제 어필했죠. 근데 그래서 KBO와 심판위원회가 그때 이제 무슨 설명을 하냐면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3분 초과해도 된다. 그렇죠. 또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문제를 언급한 것이 바로 이제 잠실 경기에도 그때 비디오 판독이 같이 들어왔다는 동시에 거예요. 들어왔던 거였죠. 그때. 과부하죠. 예. 그래서 이번에 보조 역할을 하는 심판위원이 지금 그때부터 이후로 한 명이 사실은 더 투입이 됩니다. 자, 이 보조 심판위원은 판독을 하는 건 아닌데 논란되는 상황을 미리미리 체크를 하고 해서 좀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돕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네. 좀 관리를 했는데 사실 이제 앞선 설명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KBO 홈페이지에 판독 영상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안 이제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물론 이제 팬들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작은 부분도 안 놓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이를 놓쳐서는 곤란하다. 그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 똑같이 봤는데 왜 못 보느냐. 이 부분이 있고. 자, 그렇다면 이제 5도, 5심 이런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도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요. 비디오 판정을 한 걸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이제 또 따로 봤고요. 근데 그다음- 경기 끝나고 하나씩 다 올립니다. 그렇죠. 네, 그죠? 이제 보고서가 리포트가 올라오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심판들 이제 그 승진에 관련한 이제 고가 반영 이제 뭐 신상 필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포스트 시즌 아무래도 이제 가장 좋은 심판들이 나서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 그런 포스트 시즌 배정에서 이제 가점 그리고 이제 또 올해부터 이제 또 심판 승강제가 이제 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고 이제 그런 있죠. 부분들에서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2군에서 이제 성적이 좋았던 심판 그리고 반대로 이제 1군에서 조금 이제 성적이 좋지 않았던 심판들을 올리고 내리는 이제 그런 승강제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죠. 근데
여전히 마구잡이로 물갈이를 하는 것은 힘들다. 그죠? 그렇죠. 베테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하느냐? 아닙니다. 심판은 근데 좀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물론 야구를 우리 프로야구를 자 굴리는데 프로야구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전문가인 건 맞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또 경험을 또 무시 못하죠. 그 심판의 세월을 경험.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런 어려움도 있다. 수년째 이 같은 양쪽 논리 물갈이해서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 아니다. 그렇게 하면 실력 있는 심판들 무조건 그냥 나이 들었다고 무조건 다 내리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충돌하는데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오심이 오덕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앞선 전자. 뭔가 진짜 이제는 좀 충격요법도 필요한 것 아니냐. 무슨 뭐 철밥통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스로 자정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외부에서 변화를 억지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벌써 네. 지금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외부의 자극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로봇 심판이라든가 이제 뭐 그 라인 판독기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KF도 뭐 이제 뭐 지금 합니다. 자, 그렇죠. 시작은 했죠. 네. 2군에서도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뭐 우리가 외국인 심판도 도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예전에 뭐 축구 같은 경우도 갑자기 많았죠. 좀 뭐. 급했어. 그거. 그렇죠. 뭐 중국에서 불러오고 뭐 독일에서 불러오고 했었는데 독일 심판들이 그때 네. 와가지고 하여튼 포스트 시즌 때 그러니까 뭐 플레이오프죠, 그죠? 근데 그때도 플레이오프 뭐 때도 50이 독일 나왔었거든요 또. 나올 네. 사람이 하니까. 근데 뭔가 그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조건 독일 심판들이 잘 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외부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고민할 여지가 더 있다. 결국 국내 바뀌어져라. 심판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는 거니까. 그렇다. 바뀌어라 하는 어떤 그 변화에 대한 촉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롯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그래도 어제, 그죠? 9일날 경기. 그러고도 이제 연장 접전 끝에 7대5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만약에 오심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경기 뒤집어졌으면. 뭐 그냥 여담이지만은 사실 저는 현장에서 보면서 이제 연장 가면서 뭐 졌구나 또 그러고 있었는데 또 어제 말루에서 어떻게 그렇게 김준태 선수가 또 싹스를 그 분위기가 네. 완전 좀 넘어가는 그 상황이었는데. 넘어가는 분위기였죠. 뭐 좌중간으로 마무리 그냥 투수가, 바로 빠지는. 그렇죠. 자, 예. 싹쓸이 2루타를 또 터뜨렸는데. 김준태 선수가 치고 나서 나도 놀랐다 뭐 이렇게 코멘트를 할 정도였고. 그렇죠. 예.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실행위에서 덕수고 3학년 나승엽 선수의 2차 드래프트 지명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뭐 롯데 성민규 단장이 아주 그냥 작심하고 가서 규정 미비 제도 손 좀 봐줍시다 이렇게 봅시다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 단장이 그냥 해당 팀에서 요청하면 무턱대고 이렇게 제도 갑자기 바꾸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어요. 말 안 된다. 자, 또 일부 해외 리그하고 계약을 하면 몰라도 계약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문제 삼는 것은 이건 무슨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도 아니고 오해 소지 있다 이렇게 반발한 팀이 있답니다. 또 몇몇 팀은 나중에는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일리 있는 죄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고. 다 제각각이었네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그대로 하게 됩니다. 21일 날 2차 지명이 있게 되는데 찍으면 나승엽 선수를 찍으면 거의 지명권 하나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네소타 간다 했고 미네소타 아마 갈 겁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계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만약에 상위 픽에서 찍으면 이거 뭐 템퍼링에 대한 불편한 시선 받겠죠. 그렇죠. 예. 또 롯데는 좀 더 보니까 뭐 하이 픽에서는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타 팀에서 그렇게 보던데. 이제 저도 담당팀이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이제 팔로우를 하고 있고 좀 스카우트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는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나온 얘기가 이 드래프트 2차 드래프트 10라운드까지 있잖아요. 근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좀 5라운드 이하의 이제 픽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나승엽을 갖다 지명하는 팀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런 하위 픽에서 이제 좀 눈치 싸움이 되겠죠. 10개 구단이 눈치 싸움을 하면서 패스하는 과정에 우리는 나승엽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또 선수도 사실 이제 좋은 선수가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그리고 사실 8, 9, 10 이렇게 또 지명하는 부분은 그냥 이렇게 좀 사람을 채우는 뭐 그런 의미다. 좀 사람을 채운다기보다는 가능성을 이제 보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좀 이 변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각 구단들이 재정적으로 좀 빡빡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하위 픽에서 가능성만 보고 이렇게 좀 픽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9일에는 그래서 뭐 해외 쪽에 있는 선수들의 또 트라이아웃 그죠? 예, 국내 졸업을 하지 않은
지명 대상이 아닌 선수들이 나 이제 지명에 나가고 싶다. 트라이아웃이 있었습니다. 수원에서. 근데 눈길을 끄는 선수가 2명 있었어요. 그렇죠. 미국 대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 무대에 도전한 심정수. 자 이제 뭐 헤라클레스 심정수. 자 아들 심종원 선수. 또 김기태전 기아 감독 아들 김건영 선수. 네. 근데 둘 다 이제 미국 대학 그죠? 대학 예, 이제 예. 졸업을 할 예정이던데 졸업 앞두고 있는데 평가들은 좀 아버지들은 겉본데 이 선수들은 심종호 선수 1m 80이고 또 78kg면 뭐 그냥 건장하지만 아주 체격이 큰 건 아니고 김건영 선수도 1m 80에 83이면 뭐 거의 약간 조금 건장한 모델 했지만 이게 아주 등치가 큰 스타일은 또 아니어서 현장 스카우트들 반응은 좀 솔직하게 말해서 크게 흥미를 끌었다고 하긴 힘들었다. 네, 맞습니다. 좀 그렇게 보고 오히려 뭐 영동대 중퇴하고 독립리그 그죠? 파주 챌린저스 뛰고 있는 김동진 선수 내야수인데 네. 관심을 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롯데가 요즘 중위권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롯데 쪽 어떻게 돼갈 것 같아요? 사실 뭐 이거 요즘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도 잘 모르겠고 아니 허문의 감독도 잘 모르지 사실. 저 뭐 지금 아무도 몰라요. 사실 네. 아무도 모르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5위 이제 KT 위즈랑 이제 게임 차가 이제 5게임 차인데 사실 이 5게임 차 지금 남은 경기가 40경기가 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뭐 6위 기아하고 5위 KT도 게임 차가 얼마 안 나고 또 반대로 롯데도 KT를 사정권을 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감독님, 세팅 감독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연승 연패 한 번 나오면은 이거는 자리는 금방 바뀐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수가 되는 게 뭡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롯데에서 가장 걱정하는 건 이제 부상자 문제거든요. 이제 부상자 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올해 지표를 보면 지금 10개 구단을 통틀어 놓고 봤을 때 올 시즌에 이제 롯데가 플래툰 선수를 한 포지션에 2명 이상 놓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바꿔가는 플래툰과 그리고 이제 야수 사용 비율, 그 야수 엔트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9명 이상의 선수를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표현하면은 주전 선수들, 그러니까 선발 라인업에 포함된 선수들이 대부분 경기를 9이닝까지 마무리하고 또 계속 이어서 나가는 패턴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체력적인 문제가 아무래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피로가 누적이 되다 보면 이제 부상 위험이 또 이제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롯데가 과연 이제 힘이 있느냐를 봤을 때 롯데 사실 10개 구단 중에 뎁스는 좀 최하위권이라는 평가들이 냉정한 평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상자들이 나왔을 때 대체할 만한 선수들이 많지가 않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또 이런 변수가 하나 터져 나온 게 지금 정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롯데 이 플래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거든요. 1루수, 그 다음에 뭐 2루수, 중견수. 올해는 거의 이제 1루수랑 중견수 자리를 많이 봤었는데 사실 이 정훈 선수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민병헌 선수가 지금 벤치에 앉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대호 선수도 지명타자 역할을 좀 충실하게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지금 깨졌고요. 그리고 이제 또 롯데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런 부상자 문제를 얼마나 좀 줄일 수가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운드도 이제 이승훈 선수는 언제쯤 나와요? 이승원 선수가 최근에 그 2군 경기 등판을 했었거든요. 이제 선발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4이닝을 던졌는데 무실점 투구를 아니 했습니다. 151을 찍었다고. 예, 최고 구속이 151이 나오고 평균 구속이 148이 나왔는데 일단 그날 같은 경우에도 본인 구종들을 갖다가 이제 3피치를 했는데 3피치를 하는 구종들이 다 잘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정진호 선수, 하나 정진호 선수 타구에 맞아서 예, 그렇죠. 큰일이 날 뻔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잘 준비를 하고 복귀 준비를 잘 하고 있네요. 빨리 좀 좋은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고 지금 마운드도 결국은 뭐 롯데 같은 경우도 샘슨이 좀 잘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샘슨 선수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5명의 선발 투수 중에 이제 제일 안정감이 있는 건 스트레일리 선수 정도고 나머지는 다 기복이죠. 좀 잘 던지는 날이 있는데 또 반대로 꼬꾸라지는 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샘슨 선수가 좀 합류를 해준다면은 그래도 좀 무게감이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민병헌 선수를 왜 1군에 계속 쓰냐, 왜 내려라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고민은 될 것 같아요. 주장의 어떤 리더십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2군에서 누구 올렸어요. 네. 잘해줘요. 그럼 바꿨지. 그렇죠. 꼭 안 잘해줘. 또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예, 그런 것도 좀 있고. 하지만 또 사실 이제 팬들이 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그 부분 공정한 기회. 그 부분도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참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그거 같아요. 이제 허문회 감독이 처음에 취임을 할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이 나는 매 경기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치. 예, 실력이 좋은 선수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나온 얘기는 그러면은 컨디션이 안 좋고 지표가 낮은 민병헌을 왜 계속 1군에 놔두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허문회 감독의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창원에서 NC전을 하면 2년전 취재하면서 제가 아예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이 민병헌 선수가 이 팀에 있는 게 손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는데 허문회 감독의 답변이 이 지표로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네. 그렇게 하면 아무도 비난을 할 수가 없지. 근데 이제- 숫자가 얼마나 네. 무서운 겁니까? 숫자가 그렇죠. 보여주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허문회 감독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좀 그 말의 뜻을 좀 풀어봤을 때는 이 민병헌 선수가 가진 위치를 좀 보는 것 같은데요. 민병헌 선수가 올해 이제 주장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주장 선수를 갖다가 부진하다 그래서 2군으로 내렸다. 그러면은 이 다른 선수들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메시지로 전달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오재원 선수가 이제 부진했을 때 또 김태형 감독도 작년에 비슷한 걸 또 겪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네. 양현종 선수가 주장을 맡고 있으면서 본인이 조금 힘들 때 과연 이제 뭐 팀을 리딩해 나가는 부분들 어떻게 고민할 부분. 그다음에 김현수 선수는 자기도 잘하고 팀도 잘 나가고. 그럼 제일 최고죠. 좋죠. 최고인데 민명은 선수도 마음 고생은 좀 있을 거예요. 마음 고생이 좀 클 것 같아. 그래서 2배, 3배 같아. 어제 허문회 감독이 이제 첫날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물어봤고 어제는 이제 또 민병헌 선수 얘기가 또 나왔는데 허문회 감독 얘기가 고맙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제 고맙다라는 얘기는 그 8일 날에 이제 NC한테 14대 2로 지는 날 이제 그 3회가 넘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들 백업 선수들 많이 이렇게 기용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민병헌 선수가 나왔어요. 사실 이 민병헌 선수가 FA로 데려오고 주장 선수인데 그 선발 라인업에 있던 선수들을 기다렸다 그 선수들을 쉬게 해주기 위해서 나섰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흔치 않은 장면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이제 허문회 감독이 얘기하면서 이런 선수가 희생을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를 뭐라도 네. 해야지. 예, 밥값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뭐라도 해야 된다. 지금 상황은 저는 뭐 냉정하게 좀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몇 가지 좀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우리 롯데 담당 기자 와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